어젯밤에 증시가 또 떨어져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특징이 자기 전에 다르고 자고 나서 달라요. 자기 전에는 올랐겠지라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뭐야 이러고, 잠들기 전에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확 올라있고, 지금 그 반복 때문에 지금 눈 보세요. 지금 불면증 같이 걸린 거. 어제는 좀 푹 자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영락없이 또 반대로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시에 영향을 줄 멘트가 없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의외의 폭탄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랑 인플레 지표가 좀 안 좋게 되면서 증시 시작하다가 12시에 갑자기 좀 내려왔었죠. 일본은 트럼프랑도 친하기도 하고, 트럼프도 중국에 손잡지 말고 미국과 손잡는 나라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제스처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본은 손정희 회장 앞세워서 700조의 스타게이트 투자도 했었는데, 트럼프는 일본의 관세와 방위비 폭탄만 던졌죠. 동맹도 예외가 없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를 두드리고 온 트럼프가 바다 건너 일본한테만 잘해줄 리는 없어요.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배로 올리라는 압박을 했습니다. 한국한테 안 할까요? 비슷하게 하겠죠. 일본의 GDP를 3% 정도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계산을 해봤어요. 올해 방위비가 81조 원이고 GDP로 치면 한 1.6% 정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배로 올리는 거니까 GDP의 3% 수준 위로 올리는 거에 약속을 한 거죠. GDP의 3%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거에 합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발표를 준비한다는 말을 했는데 10에서 11일경이니까 다음 주 화수경에 발표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발표를 아예 그 자리에서 해버렸으면 어떤 품목에 어떻게 되니까 얼마 정도 피해를 보겠다, 그럼 증시가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는 게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안 알려줬어요. 뭐 없어요. 무역 간의 동등한 세율을 주장하는 게 상호 관세인데, 상호 관세라는 단어도 안 씁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라는 단어를 안 쓴 이유도 따로 있어요. 상호 관세로 추정되는 말을 했을 뿐인 겁니다. 상호 관세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전통적인 의미에서만 범위가 굳혀져요. 트럼프식 상호 관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확장적이고 공격적인 개념이에요. 미국의 무역 격차를 메울 정도로 상대에게 관세를 먹이는 전략이 트럼프식 상호 관세입니다.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죠.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보편 관세든 뭐든 간에 왜 너희만 흑자를 봐? 왜 우리만 적자를 봐? 똑같이 가야지. 밸런스 맞추는 거. 그러면 미국이 여러 나라와 거래해서 적자를 보지 않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정이 건전해지기 시작하겠죠. 이 재정이 건전해지니까 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감세 정책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나라에 있었던 이 제조업 공장들이 미국으로 계속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게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관세를 무조건 해결하고 갈 겁니다. 관세 해결 안 하고 대충 유야무야하고 트럼프 2단계 3단계 전략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필수 전략이기 때문에 관세를 아마 끈질기게 공격을 할 거고, 초반부에 이걸 다 다져놓고 시작을 해야 돼서 굉장히 빠르게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면 2025년은 관세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국 내부의 조세제도까지도 문제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전쟁이 이제 다수 국가의 상호 관세인데, 다수 국가에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 그리고 어떤 품목들이 이제 피해를 볼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리를 굴려봐야 되겠죠. 일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제 아마 일본이 주문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당신이 원하는 선물 우리가 해주겠다, 방위비 분담 늘리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US 스틸 일본이 인수하게 해달라. 일본 제철이 미국이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바이든이 브레이크 걸었고, 트럼프가 조금만 더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해줘서 희망이 있었는데, US 스틸 회사 대표 만나서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왜 인수하는 것 같냐, 이거를 인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결과가 벌어지느냐. 물론 현재 US 스틸 대표는 이권이 있으니까 전 US 스틸 그 CEO를 만나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거죠. 여러 가지를 계산해 봤겠죠. 굳이 일본에 안 팔고도 이거 회사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본한테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였냐면요, 안 된다 했습니다. 투자는 가능한데 인수는 안 돼. 왜냐하면 일본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US 스틸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전기로 시장에서 이 적용을 하면은 고품질 철강 제품이 나오겠죠. 그러면 일본 제철이 인수한 US 스틸의 판매 단가 대비 성능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미국의 제철소들이 서서히 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까지는 가능한데 인수는 안 된다. 그러면 일본은 이번에 얻은 것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멘트죠. 지금까지 트럼프 임기 지금 20일 정도 됐는데, 트럼프와 거래를 해서 이득을 본 나라는 하나도 없고, 승전보 하나라도 울린 나라가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었어요. 그냥 오로지 테이크만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기부를 받은 나라가 없다라는 거. 우리나라 앞으로 많은 것들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희망회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더 속도를 올릴 거라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올릴 것이다 하니까 인플레가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게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적용도 안 했으니까 인플레가 안 올라가야 되는데, 뭐 바이든 정부 때 좀 풀어놓은 돈들이 서서히 인플레를 먹이기 시작하고, 트럼프 관세가 이제 도입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그 발로 인한 인플레까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가 중요한 멘트를 했죠. 인플레가 2%에 근접해도 금리를 금방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관세로 인한 데미지 인플레가 한참 뒤에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이때 좋다고 내렸다가 갑자기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다시 재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관세 때문에 못 내리겠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쏜 이 관세 인플레 불이 어디까지 붙을 것인가, 이 공포가 이제 서서히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지표가 나왔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까지 나오는 겁니다. 시간당 임금이 늘었어요. 고용이 좀 줄었습니다. 1월 달에 고용은 많이 둔화가 됐고요. 임금만 늘어나요. 이 얘기가 뭘까요? 인플레이션은 먹이고 있고 뽑는 거는 줄이고 있다. 지금 실업률은 괜찮은 상태긴 한데 이게 한 박자씩 늦어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안 뽑는 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면은 서서히 이제 소비 쪽이 둔화되고, 소비가 둔화되니까 실업률, 그러니까 해고율이 늘어나게 되고, 임금은 나중에 서서히 떨어지는, 이게 돼야 되는데, 임금이 오르는 건 또 인플레적인 원인이니까 이 임금은 안 떨어지면서 고용은 둔화되고 소비는 둔화되고 실업률만 늘어나는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소비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소비 때문에 벌어지는 거는 그만큼 소비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건 인플레이션이라 부르죠. 침체인데 소비가 좋을 리는 없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태그의 의미는 뭐냐면, 침체가 돼 있는데 공급적인 문제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관세는 공급의 문제를 일으키죠. 공급 때문에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관세가 만약에 과다하다던가 그런 우려로 인해서 인플레를 발생시키고 미국의 경기는 서서히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밸런스가 깨져버리겠죠.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 아래로 1년 동안 유지를 시켜놨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부터 보시다시피 3%를 한 번에 뚫어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4%를 뚫어버립니다. 1%씩 올라가요. 이게 다 관세로 인한 공포라는 거죠. 기대치가 올라가면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은 기대치 때문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지 모르니까 미리 가격을 올려놓자, 미리 가격을 올려놓자, 가격을 올려놓자, 사재기 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3% 4% 찍는데 여기서 어떻게 관세 부과 정책을 냅니까? 내면 바로 이제 5% 6% 찍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죠. 이번 주 안에 최대한 빨리 끝내고 서두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증시에서 빅테크 실적은 거의 다 나왔고, 엔비디아 빼고 거의 다 나왔고, 나머지 지표들 CPI나 이런 게 다음 주에 나올 거죠. 그런 거 나오고 났을 때쯤 빨리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이다. CPI 발표가 아마 12일일 겁니다. 다음 주 그때인데, 트럼프는 10에서 12일 날 관세 발표를 한다는 이유는 CPI보다는 하루 전에 먼저 어느 정도 회의를 끝내서 발표를 하려고 하겠죠. CPI 나온 다음에 하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상호 관세가 유일하게 공정한 방법이다.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에다가 보편 관세를 적용했더니 바로 보복 관세를 맞았죠. 보복 관세를 맞고 이렇게 되면서 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상호 관세가 가장 명분이 좋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상호 관세라는 단어에서 상대방이 보복 관세를 하기에도 명분이 없죠. 그래서 이게 공정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저만의 요약법으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보편 관세는 미국의 방어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회로 어떻게 돌아오든 간에 이 보편 관세를 통해서 상대국이 혜택을 먹는 것, 수출로 혜택을 먹는 걸 방어하고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일괄로 부여를 합니다. 상호 관세는 일괄 관세는 아니에요. 품목 따라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돼지고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산 돼지고기에 오는 거에선 80% 관세를 먹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거죠. 중국산 돼지가 미국으로 오려면 이것도 80% 먹여야 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방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 문을 열어야 되겠죠. 상호 관세 때문에 미국이 강한 수출 품목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공격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의 어떤 산업들이 되게 유리한데 상대국들이 굉장히 그걸 두려워해서 관세로 똘똘 막아놨나, 이거 보면은 농산물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이 육류, 에너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도 에너지 관세 매기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그 다음이 뭐 자동차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제약이랑 의료기기가 것 같아요. 미국이 강력한 건데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 위해서 이렇게 똘똘
똘똘 뭉쳐놨던 것들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본인들이 수출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 나가면서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트럼프는 상호 관세란 카드를 왜 꺼냈고, 말했듯이 균등한 어떤 밸런스를 원하고 있잖아요. 서로 손해를 보지 말자.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특징은 뭐냐면, 나도 손해를 보지 않고 너도 손해를 보지 않는 페어 플레이를 하자. 무역에서는 누군가가 흑자를 보지 말자. 밸런스를 맞추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산업들이 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투자한다라 그러면은 이쪽 항목들의 수혜주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트럼프가 말만 한 거고, 세부 품목 국가도 나온 것들도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해 봤을 때 이런 쪽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가 발표 나오는 거를 보고 나서 여러분이 투자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